하승이는 자신의 알람이 울리자 비로소 일어난다. 하지만 하윤이는 어째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 드디어 일어난 하윤이는 침대를 정리하고 새벽기도 갈 채비를 한다. 지금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네, 저희 가족은 매일매일 새벽기도 가고 있어요. 안타깝네요. 보통 제가 제일 먼저 차에 타고요. 그 다음 하승인이가 타고요. 그 다음 아빠가 타요. 그 다음에 엄마가 타고 그 다음에 하인이가 타요. 그게 순서인데 제가 항상 모두보다 한 3분은 빨라요. 그래서 여기 차 시동도 털어놓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대단하죠? 네. 좀 4월은 교회에 도착한 가족은 차근차근 행렬을 지어 들어간다. 문은 항상 아빠가 잡아준다고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앞선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병국 씨는 삶의 크고 작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기도가 끝나면 다시 행렬을 지어 집으로 돌아가서 등교와 출근 준비를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아이들은 졸린지 차에서 잠든 채 간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야채 주스와 아침을 먹고 김혜린 씨와 함께 출발한다. 엄마가 나한테 인사했던 거 기억나? 내가 나가는데 갑자기 안녕 이랬잖아. 지금 해줄까? 난 놀랐잖아. 하진이는 고등학교로, 하윤이는 중학교로 등교한다. 일리노이주 어바나 샴페인에 공부하던 전병국 씨와 김혜린 씨는 교회 새벽 기도에서 만나 연애 2년 끝에 결혼했다.
1년 뒤 전병국 씨는 박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했고 곧이어 첫째 딸 하승이가 태어났다. 하나이의 아빠가 된 전병국 씨는 빅토리아 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한 살인 하승이를 데리고 이사했다. 그리고 김혜린 씨는 둘째 딸 하진이의 출산에 앞서 박사학위를 땄다. 빅토리아에서 사는 동안 하진이와 하윤이가 태어나며 완전체 가족이 되었다. 이후 전병국 씨의 영구 안식년을 위해 1년을 한국에서 생활했고 돌아온 뒤에 캐나다에서 막내인 하윤이까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얼마 뒤 퍼듀 대학교가 있는 미국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어느덧 웨스트라파엣에 정착한 지도 8년이 넘어간다. 그 사이 어렸던 딸들도 어느새 훌쩍 커버렸다. 첫째인 하승이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되고 하진이도 내년에 대학생이 된다. 하윤이 역시 내년에 고등학생이 된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인 전병국 씨 덕분이라고 한다. 넓은 초원을 달리는 전병국 씨. 전병국 씨는 재직 중인 퍼듀 대학교로 출근 중이다. 올해 기계공학으로 미국에서 7위를 차지한 퍼듀 대학은 중서부에 위치한 공대 명문대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제조와 가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전병국 씨는 작년 산업부 장관상을 받는 데에 이어 올해 산업부 산하 코리아 센터장이 되었다. 더군다나 소리 기반 진단 기술을 개발한 전병국 씨는 4년 전 메이커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학교에서는 사물 인터넷 수업을 가르친다고 한다. 전병국 씨는 기계의 소통을 딸과의 관계로 비유하며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지도 교수로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수님하고 일하는 건 어떤가요?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교수님께 꽤 말을 안 듣는 학생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이 되면서 교수님이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이끌어 주셨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실 교수님께 감사드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학문적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교수님은 저에게 스승을 넘어서 인생의 멘토 같은 분이셨거든요. 이제 연구나, 이제 진로뿐만 아니라 학문 외적인 고민이 있을 때도 이제 항상 따뜻하게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기억들이 지금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늘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국 교수님은 저에게 또 하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물론 나이가 아버지 뻘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늘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고 묵묵히 지켜봐 주신 덕분에 제가 미국에서 정말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전병국 교수님은 전병국 교수님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다른 묘사나 수식어가 되게 어색하거나 진부할 것 같아서 말 그대로 one of a kind 그리고 one and only 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철학 그리고 생각에서 정말 많이 배웠고 항상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전병국 교수님이란 연구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시고 좋은 연구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부분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늘 존경하는 은사님이십니다. 전병국 교수님은 저한테 은인이다 멘토이십니다. 특히 제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고 제가 여기서 교수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전병국 씨는 교회에서 아이들과 잘 노는 어른으로 유명하다.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중고등부 선생으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전병국 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님 50세 생일 축하드립니다. 세월이 빠르죠. 이제 벌써 50이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 집사님 식구들 모두 우리 폴드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제 50세면은 좀 나이 들었다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가장 좋은 때가 집사님네와 식구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행복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대학교 친구들은 전병국 씨의 성품은 몇십 년 전부터 한결같았다고 한다. 전병국은 이제 고마운 사람이다. 내가 제일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전병국 형을 보고서 되게 신기했어. 아무나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사람이 똑똑한데 알면서도 그냥 다 받아주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리고 그러면서 고마웠지. 나는 그러면서 이제 형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마음에 또 많이 치유도 받고 같이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그게 대학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서 병국 형을 보면은 참 고맙다. 벌써 우리가 만난 게 90년? 91년인가 그랬으니까 35년이 돼가네, 그지?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 같은 친구가, 믿음의 친구가 있어서 나한테는 너무나 큰 은혜였고. 전병국은 가장 복받은 아빠 중에 하나다, 이 세상에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귀한 따님이 이렇게 메시지까지 직접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참 얼마나 아빠로서 이 선물을 받으실 때 기분이 좋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학교 때도 이제 뭐 너도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막 이제 하고 이제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막 이랬잖아. 그런데도 아이들 맨날 와가지고 이제 오면 이제 먹는 그 카드를 갖다가 그냥 항상 그냥 주더라고. 먹으라고. 본인도 이게 돈이 없는데 항상 이렇게 그냥 베풀고 그랬던 생각들이 자주 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또 참 많은 또 사람들한테 또 사랑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야, 참 이렇게 헌신적으로 잘 베풀고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축복하시구나. 우리가 밴쿠버에서 같이 학교 다니고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도 나이 먹었는가 보다. 그러나 저러나 훌륭한 아빠로서 그리고 훌륭한 교수님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너를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고, 나에게 전병국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인지 후광이 점점 더 밝아지는 사람. 너가 친구여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젊을 때 참 뭐 심플하면서 홍길동 같은 캐릭터였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배려도 잘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친구가 참 많았죠. 공부도 잘했고 물론 너무 잘했지. 근데 노는 거를 또 너무 좋아했어요. 노는 거를 절대 안 빠지는 사람이었고 뭐 공부도 1등, 노는 것도 1등. 특이한 그 연구 대상이에요. 뭐 모범생 같은 홍길동이기도 하고 하도 돌아다녀서 우리가 뻐꾸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빨빨이라고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밖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유능한 사람인 거는 확실했지만 또 항상 겸손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자상하고 부드러운 남편이자 아빠가 될 거라는 거는 그 전부터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션도 필요해요. 알았죠? 오늘은 가족 사진을 찍고 있다. 먼저 전병국 씨와 김혜린 씨의 부부샷이다. 특히 그 중에 또 하나를 뽑으라면
제가 이 세상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예수님 닮은 사람과 삶이 어떨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랑 교제하고 있을 때 막 바지에 25센트인가 10센트를 막 동전을 찾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주차요원이 차를 타고 티켓을 이제 이렇게 그 주차 위반한 차에 티켓을 주려고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혀 모르는 차에 동전이 없어서 이제 미터기에서 깜빡깜빡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찰나에 급하게 뛰어가서 그 미터기에 동전을 넣고 와서 그분은 모르는 분이지만 주차 위반 딱지를 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너무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20년을 저는 이렇게 전병국 남편과 함께 살면서 한결같고 지금도 그 마음이 있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길 원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신뢰와 정말 앞뒤가 같고 말과 행동이 같은 그런 면으로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 가족 아이들 포함해서는 이제는 아빠가 어디를 가자 하면 아무리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곳도 그냥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재밌게 만들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뭐 하자 하면 이제는 그냥 다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는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남편 덕분에 신뢰라는 게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다 보니 참 사람에게도 참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쁠 때에도 시간을 떼어 가족하고 시간을 같이 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지혜자예요. 그런 전병국, 그런 그 사람이 제 남편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아내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입니다. 다음으로는 옛 가족 사진을 재현하기로 한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사진 찍어. 저의 인생의 GPS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 길로 왜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작은 게 너무 속상해서 울 때가 있었는데 아빠가 그때 저에게 와서 한 말이 이건 울 일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키가 작지만 하지만 오히려 이제는 그걸 아빠의 말을 이해하게 된 것 같고 감사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키 작은 일을 통해서 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이제는 키 작은 얘기뿐만 아니라 그 어떤 말도 상처받거나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것을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하는 훈련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빠가 하는 말은 가볍게 나오는 말이 아니고 오랜 기간의 기도와 고민 끝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아빠가 저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정말 알려주고 몸소 실천하고 그리고 저희를 인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럽고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이 제 짧은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아빠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빠가 저희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놀아준 게 생각나요. 하나 기억나는 거는 저랑 하윤이가 어렸을 때 너무 지루해서 아빠한테 가서 놀아달라고 했더니 한 10분 뒤에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그 이불을 연결시켜서 2층 난간에 떨어뜨려서 그네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빠가. 그래서 진짜 그걸로 엄청 오랫동안 논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아빠가 그 아이디어가 엄청 풍부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막 그 미끄럼틀도 만들어주고 집에 언제나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빠를 보고 항상 어느 순간이나 어디서나 가장 기쁘게 살 수 있게 노력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16년을 아빠와 함께 살면서 아빠를 많이 봐왔지만 아빠의 가장 닮고 싶은 부분은 정말 아빠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빠는 항상 넓은 마음이 있었고 또 주변 말을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진짜 놀라워서 정말 아빠의 마음을 정말 닮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 이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면 생각해 봤더니 아빠의 삶과 행동과 아빠의 말로 정말 그 답을 제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아빠랑 살아오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의 기도, 아빠의 그 성경 보는 거, 아빠의도 새벽기도 매일 나가는 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걸 저는 진짜 아빠를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짜 아빠는 놀아주던 아빠, 삶의 지혜를 주던 아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삶으로 믿음을 보여준 아빠는 저는 진짜 제 아빠여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그런 아빠가 저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아빠만 생각하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딸 같아요. 정말 아빠 같은 아빠는 세상 어디를 가도 절대 찾아볼 수 없어요. 아빠는 여러모로 많이 특별한 아빠 같아요. 아빠는 그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아빠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정말 열심히 끝내요. 그리고 아빠 밖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진실된 모습을 사는 아빠가 전 너무 대단해요. 아빠는 그리고 마음이 진짜 넓어요. 저는 아빠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빠는 그리고 아낄 것 없이 다 나눠줘요. 가족을 향한 시간, 정성, 그리고 마음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보여서 사실 아빠 굉장히 바쁜 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가족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요. 아빠는 사실 하루 종일 학교에 있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그래도 5시 전에는 꼭 집에 와서 가족이랑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아빠는 절대 말만 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같지만 아빠가 그런 자랑한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아빠와 가장 닮고 싶은 점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같아요. 저희가 아주 사실 말썽꾸러기들이거든요.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저희를 정말 항상 믿어줬어요. 그리고 아빠는 모든 것을 삶으로 보여줘요. 아빠를 보면 저런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는 제 삶의 멘토이자 최고의 아빠예요. 세상에서는 슈퍼맨을 찾기 힘들다.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슈퍼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교수로서, 멘토로서,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면에서 슈퍼맨일 수 있을까? 그런 슈퍼맨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승이와 하진이와 하윤이는 말한다. 그런 슈퍼맨이 우리 집에 있다고. 그 슈퍼맨은 바로 우리 아빠 전병국이라고.